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3월 15일 현재 비트코인 24.7K 자리에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트 바이낸스 현물 차트고요. 음, 네, 비트코인이 요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죠. 네, 이때부터 굉장히 큰 상승, 그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굉장히 깊은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또 엄청난 변동성의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는 무빙에서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제 선물 말고 현물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음, 네,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가도 탈출을 하시고 아니면은 수익을 내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실제로 현물 하셨던 분들은 현물 그 선물은 뭐 이제 숏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은 자리를 잘 찾아서 들어가셨다면은 어, 큰 수익을 나셨겠지만 자리를 잘 못 찾아서 들어갔다면 아마 청산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네, 음, 저는 그래요. 네, 좀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큰 파동에서는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던 파동이 아직 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때 음, 이 자리죠. 예, 이때 건데 2월 달 초에 2월 달 초에 실질적으로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됐던 파동이 이때죠. 이때 자리가 17.7K 자리. 예, 이때부터 이제 조정 파동으로 진행됐던 파동이 2월 달에 약 24.2K 자리에서 2K 자리에서 하나의 조정 값이 끝나고 지금은 새로운 파동 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에서는 이때 자리죠. 예, 이때 자리. 음, 이때 자리에서 이제 끝나고 예, 재작년 11월이죠. 예, 11월부터 내려왔던 파동이 음, 그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파동이 하나의 조정값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새로운 파동 중에 있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네, 상방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이제 하방에 대한 관점, 그 모든 관점을 열어서 현재 자리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무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일단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 불규칙 조정이라고 하죠. 네, 불규칙 조정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제 값은 보면은 제가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C값이 나올 때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값에 대해서는 처음에 26.3이라는 자리를 열어드렸었어요. 네, 실제로 오늘 아침에 26.3을, 어제 저녁인가요? 네, 새벽 사이에 이 자리가 26.3, 네, 26.3이라는 자리를 터치를 해주면서, 제가 이런 불규칙 조정 중에 예상해 볼 수 있는 TP 값까지는 일단 나왔는데 가격적으로는 나왔지만 모양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C값이 저는 이때부터 예상하는 26.3이라는 자리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26.3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올 때는 일단은 5개의 움직임으로 올라와야 된다. 네, 오파동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끼워 맞추자면 이때부터 네, 이런 무빙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아직 저는 이제 3월 중순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저 3월 중순이 딱 오늘 3월 15일인데 중순까지는 26.3이라는 이런 불규칙 조정값에 대해서는 관점을 좀 열어보겠다였는데 어쩌다 보니 딱 3월 중순에 26.3이라는 자리를 찍어줬던 이 무빙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기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TP값적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거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 자리가 정말 맞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불규칙 조정에서 이런 오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제는 하방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상승은 못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제가 판단을 하고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열고선 대응을 해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만 모든 바라보는 시점이 그 이제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저는 이렇게 봤지만 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으로 무슨 소리냐, 이렇지가 않다, 무슨 불규칙 조정이야, 이 자리에서 모든 파동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상승하는 조정 파동이 나올 거야 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현물 관점으로다가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많이 수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모든 자리에서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관점과 그렇지 않고 저점을 깨는 그런 하락할 수 있는 관점, 모든 관점을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관점과 하락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보이는 무빙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규칙적인 상승입니다. 불규칙적인 상승이라서 이때도 고점은 가격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죠. 네, 8월 15일 이때가 고점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파동적인 고점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보나치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TP 값을 구해봤던 게 이런 피보나치를 A 파동과 시작 지점으로 역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1.236이라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게 이렇게 가는 파동이 맞다면 26.3이라는 자리가 3이라는 자리를 열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간다면 1.618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2.618이라는 자리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저는 26.3이라는 자리까지는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26.3을 좀 열었고요. 제가 원하는 이쁜 모양의 C파동은 아니었어요. 이 자리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5파동이 맞다면 파동적으로도 잘못되지는 않았거든요. 5파동이 맞다면 26.3이라는 자리에 올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이 왔어요. 없이 왔고 가격적으로도 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았다면 이제는 이 저점을 깨는 무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게 현재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깨고
고점을 깨고 이런 1.618과 2.618이라는 저런 데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현재 자리에서 저는 숏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응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을 잡을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는 좀 하방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근데 이 하방이 반드시 이 저점을 깬다는 아닙니다. 15.4라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15.6인가? 15.6짜리를 반드시 깨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온 후에 저는 물론 상방에 대해서 관점을 열고선 포지션을 잡을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저점 자리를 깨는 무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불규칙 조정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좀 열어본다면은 네, 이런 게 있겠죠.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ABC로 상승을 했습니다. 3파동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불규칙으로 3파동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3파동의 하락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부터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 자리가 19.6짜리 19.6이라는 자리가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이제는 3파 상승일지 아니면은 5파 상승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일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12월 30일 기준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테더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테더 차트고요. 제가 12월 30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화 차트 KRW 차트, 그 업비트든 빗썸이든 이 자리가 저점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야. 가격적으로 이 자리가 이때의 캔들이 저점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을 때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고 많은 타 유튜버 분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때 임펄스로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혹은 임펄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때 상승에 대해서 임펄스에 대해서 체크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고 근데 차트가 그러니까 어떤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USDT 차트가 있습니다. USDT 차트가 있고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도 저기 하는 KRW 차트가 있어요. BTC USD 차트와 BTC KRW 차트가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량이든 뭐든 중점이 되는 거는 KRW 차트보다는 USDT 테더 차트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보다 더 많이 관점을 여는 데 있어서 더 맞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 12월 30일 차트 이때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보면 임펄스로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펄스로 체크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원화 차트 기준 KRW 차트 기준으로 이때를 체크를 해보면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3파에 3파에 3-1파가 되겠죠? 네. 3-1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후에 다시 3-3파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아마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앞전 무빙이죠. 이 앞전 무빙에 대해서 같이 껴서 체크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어떤 다른 얘기가 되냐면 저는 이때부터 A, B, C라는 관점으로다가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테더 차트로는 여기가 이제 C 파동인데 ABC 파동이 이제 마지막 C 파동인데 이 ABC 파동 ABC 예. 이게 ABC 파동에 이 C 파동은 5파동으로 체크가 되죠. 예, 이런 5파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임펄스 파동 1, 2, 3, 4, 5로 펼쳐지는 이런 임펄스 파동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ABC 파동에서 이 C 파동은 임펄스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임펄스처럼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때 상승한 걸 그냥 그 원화 차트 기준으로 여기를 그냥 해석해 버린다면 아마 여기서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시드를 아마 매수를 하실 거예요.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이 깨지는 방향에 대해서 열어서 관점을 이제 열고선 이제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은 아마 이제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중점은 이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서 ABC든 그렇지가 않고 임펄스가 터진 거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눌림 후에 이게 ABC라면 눌림 후에 더 이상 고점 갱신 못하고선 떨어진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에 대해서 그거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여기서 ABC 상승으로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ABC 상승으로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눌림으로 두 번째 파동 혹은 B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C파동이 출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네 다시 한번 C파동으로 크게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때부터 임펄스로 체크를 해도 2파동 눌림 후에 3의 1파로다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펄스로 체크를 하든 ABC 조정이든 WXY든 중요한 거는 대응이거든요. 관점을 여는 거는 다각도에서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열어볼 수가 있지만 대응하는 건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대응은 센스도 있어야지 되고요. 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기도 빨라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점은 항상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으시고요. 공통되는 롱 구간과 공통되는 숏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게 아마 시드를 불리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간에 약간 좀 잔소리 같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관점이 이거죠. 여기까지 불규칙 조정 ABC가 나왔으니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고 떨어질 거야 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떨어지더라도 고점은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고점은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올리냐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주는 관점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제는 하방 더 이상 고점 갱신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때 이 15. 이때 어디야? 15.6이라는 자리를 깰 때 깨더라도 고점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ABC 파동에 C의 첫 번째 C의 A 파동이 나왔다. C의 A 파동이 나오고 이제 C의 눌림 B파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C의 C파가 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열어보고선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제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대는 지금 저는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대는 23.8 정도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23.8이라는 자리를 또 이렇게 막상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타이트하게 23.7까지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23.7이라는 자리가 3파리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조정이 왔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은 23.7 자리, 7에서 8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지 되고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312 자리 있죠? 24.2 자리, 24.2 자리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약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으니까 24.2라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인 지지 구간은 23.7에서 8이 되는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한 방어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상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 눌리더라도 이 자리 21.8 자리, 네, 21.8 자리까지는 최대한 안 눌리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꼬리 있죠. 네, 이 꼬리 자리까지는 최대한 안 눌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지가 나온다고 이제부터 눌림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방어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23.7에서 23.8이라는 자리는 사수를 꼭 해줘야지 된다. 더 눌리더라도 21.8 자리는 깨면은 안 된다. 꼬리도 용납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1.8이라는 자리는 요번 상승에 대해서 618까지 눌리는 자리라 그 이상 눌리면은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때 이제 저런 지지 구간에서 이제 좀 방어를 해주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점을 좀 열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자리죠. 1.618로 해당되는 요 자리. 네. 여기가 되게 29K네요. 29K 자리. 저 28.9K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네, 36K 자리. 이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땐가 CME 갭이 있습니다. CME 갭이 있어서 제가 이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ME 갭이 이 자리에 한번 있고 이 자리 어딘가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CME 차트를 넘어가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CME 차트인데 이때 이제 27.3에서 28.9라는 자리에 일단 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는 34.4에서
그다음 35.9라는 자리까지 CME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규칙으로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상승한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과 맞아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이런 자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관점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테더 차트로 넘어올게요. 네. 테더 차트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또 관점을 설명을 드린다면 저런 자리도 열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ABC 상승을 저는 현재 여기까지 첫 번째 구간을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정값을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지금 C파동이 출발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이고, TP 값을 좀 열어보면은 네,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안 잡아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았던 28.9라는 자리가 네, 이렇게 ABC 상승이야 라는 관점에서 1대1 값을 넘는 자리가 28.9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값 보통은 1값 이상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1값은 아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B파동이 걸려서 C파동이 출발한 거라면은 1값은 아주 우습게 넘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A파동보다 C파동 첫 번째로 올라간 이 파동이 각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진짜 임펄스 터졌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값을 이 값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지만 그거는 눌림 후에 이제 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네, 가뿐히 28.2라는 자리, 여기는 좀 최소한으로 좀 잡아보고서 희망회로를 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는 이제 30.2 자리가 보이네요. 네, 30.2라는 자리. 네, 1.236강까지 열어보면 이런 자리가 또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번 조정이 왔을 때는 선물로 포지션을 잡아서 네, 수익을 내면은 굉장히 좀 크게 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현물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까 제가 정말 짧게 눌려서 24.2에서 1.2 1값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현물 관점에서 17%라는 17%라는 이제 상승값이 보이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또 현물로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그러니까 현물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도 충분히 가능한 포지션인 것 같다, 가능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방에 대해서 이제 좀 관점을 좀 열어봤는데 이제는 좀 깊게 눌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관점인데요. 이 자리에서부터 A, B, C라는 관점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파동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 올라가는 관점을 열었을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A파동,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B파동이다라는 관점을 열고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와 좀 비슷하지는 않지만, 다른 관점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의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조정값이 온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또 굉장히 큰 상승한 거를 봤을 때 관점이 잘 열리는 관점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BC 예. 3파동 하락, 그 다음에 3파동 상승, 그 다음에 3파동 하락, 그 다음에 3파동 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3파동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3파동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열어볼 수 있는 게 삼각수렴이라는 관점을 좀 열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삼각수렴은 파동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런 중간값까지 이렇게 몰리는 게 이제 삼각수렴으로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수렴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확산형 삼각수렴이라고 해서 차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삼각수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형 삼각수렴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도 밑으로 한 파동 더 빠져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파동 더 빠지지 않고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크해 놓은 이 C에서 D까지의 값 있죠. 여기까지 무빙 체크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임펄스로 보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분한테 제가 드렸던 답변은 임펄스로 안 보이고요. 굉장히 명확하게 3파동으로 상승한 조정 파동으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파동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3파동으로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파동으로 하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2파동까지 열리는 확산형 삼각수렴에 대해서 좀 열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봐야지 되는 건 이 다음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3파동으로 이런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때에 맞는 이 추세까지 눌리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 눌린다. 이 이상 눌린다면은 그때는 정말 좋지 않은 그림으로 이어지겠죠. 뭐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를 해봐도 여기 지금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18K까지 내려오는 무빙이 나온다면은 아마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차트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이렇게 A, B, C, D, E 이 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열어보면은 네, 18K라는 구간을 다시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적당한 눌림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깨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패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을 들어가신다면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빠지는 거라서 선물 포지션 잡으시는 분들은 그 손절 라인 없이 대응하시면은 아마
그냥 청산 당하실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이때도 보면은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때도 18%가 올랐거든요. 18%가 올랐는데 이때 아마 몇 배입니까? 네, 6배? 네. 평소 선물하시는 분들이 몇 배율을 많이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배 미만으로 잡으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배, 7배, 5배, 3배 뭐 이렇게 잡으실 텐데 18% 현물 기준으로 18%면요. 6배 잡으셨으면은 예. 이때 잘못 잡았으면은 네, 청산 당하셨겠죠. 청산 당하셨을 거고 이때 자리에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22%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5배. 예, 5배 잡았으면은 이때도 내려오면서 여차했으면은 청산 당했을 거고 이때도 지금 요번에 상승한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34%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요번에는 3배를 잘못 잡았으면은 아마 이 무빙에 청산 당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선물 포지션 잡을 때 정말 조심히 잡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선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지금 무빙을 봤을 때는 손절 라인 잡기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꼭지에서 어떻게든 잡지 않으면은 조금 힘드실 텐데 조금 안정된 포지션으로 가지고 싶다면은 현물 기준으로 좀 그나마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큰 눌림이 온다면 18K까지 다시 한번 뚫리는 그런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RSI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날봉 캔들이거든요. 근데 날봉 캔들상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금 보시면 네,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눌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이게 이때와 이때를 기준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날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적인 이거 지금 날봉하다 계속 쌓이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주봉 캔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봉 캔들에서의 RSI 값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 캔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꼬리가 굉장히 좀 깊게 말리면서 요번 주 좀 좋은 그림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번 주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일단 캔들의 힘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상방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방으로 빠지는 그림도 굉장히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예, 포지션을 들어간다면 굉장히 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익절을 해서 제가 열어놓은 관점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빠르게 포지션을 익절을 하고선 다시 이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걸고선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있는데 지금 요번 상승 때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아직은 차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영상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요번 상승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제대로 뚫지 못했던 그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요번 상승 때 지금 현재는 일단은 뚫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 조정 값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요번 조정 때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무빙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난 관점 이제는 불규칙 관점으로 이렇게 ABC 상승이 끝나고 이제 죽으러 갈 거야라는 관점은 완전히 폐기를 하고선 이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벌써 영상을 40분을 떠들었는데 무슨 말을 좀 제가 좀 조리 있게는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못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좀 겹치는 의견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오늘의 이제 좀 중요한 체크되는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죠. 23.7이라는 자리. 네. 그리고 더 눌리더라도 이 꼬리 깨지면 안 된다. 여기 꼬리 깨지면 안 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의 기준이 꼬리가 21.8이에요. 여기는 일단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3.7이라는 자리 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무빙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관점을 여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도 소홀하고 디스코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관점에 대해서 좀 소홀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제가 바쁜 게 조금 많이 끝나가고 있어서 네, 앞으로 그동안 밀렸던 거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좀 익절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다들 수익이 계속 불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응 잘하는 그런 매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인데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